네, 참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습니다. 영어는 거의 숙명과도 같죠.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니고, 대학에 가서는 영어로 강의를 듣고, 직장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 영어에 쓰는 돈과 시간을 다른 데만 써도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사실 당장 해외여행만 가도 언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전혀 어려움이 없죠. 예를 들어서 태국에 간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모르는 태국어로 든 간판이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구글 렌즈를 켜고 갖다 비추면 바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됩니다. 태국 식당 주인과 대화를 할 수도 있어요. 구글 어시스턴트를 켜놓고 실시간 통역을 켜놓으면 바로바로 통역이 돼서 말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해외 지사에 있는 외국인 직원들과 메신저로 대화를 할 때 그냥 각자 나라 말로 씁니다. 그럼 실시간으로 통역이 돼서 전달이 되죠. 기계 번역이라고 부르는 기술인데요. 사실 이 기계 번역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많이 안 좋았죠. 가끔 대학원생들이 영어로 논문을 써오면 티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역기를 돌린 거죠. 그러면 다시 써오라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제가 아예 권장을 합니다. 일단 국문으로 정확하게만 쓰면 그리고 구글 번역기에 돌리면 문법 오류가 없는 정확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성능이 많이 좋아진 거죠. 이처럼 기계 번역 성능이 획기적으로 좋아진 이유는 딥러닝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딥러닝이라는 용어가 많이 들리는데요. 인공지능에게 지능을 부여하는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예전에는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각 단어를 번역을 한 다음에 구문에 따라 이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문장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어색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딥러닝 방식은 수많은 문장을 주고 기계를 학습시킨 다음에 문장 하나를 통째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네이버의 파파고라든가 카카오의 아이 번역 모두 이 딥러닝 방식을 적용한 기계 번역입니다. 이 기계 번역의 성능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뉘앙스가 있는 문학 작품이나 전문 분야의 논문 같은 경우를 제외를 하고는 거의 언어의 장벽이 어느 정도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여전히 이 영어 조기 교육에 목을 메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요즘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갈 때는 지금만큼 그렇게 영어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모국어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논리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알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악기 한두 개 교양으로 다루듯이 또는 운동 한두 개 하는 것처럼 그냥 영어도 적당히 교양 수준으로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책임은 못 지겠습니다. 예전에는 인공지능 하면 터미네이터 같은 로봇을 보통 떠올렸었는데 요즘은 알파고 덕분인지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이구나 라는 것 정도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핵심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예측입니다. 예측이라고 해서 꼭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알려져 있지 않은 미지의 무언가를 맞히는 것도 예측입니다. 요즘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영상뿐만 아니라 모든 쇼핑몰에 가보면 AI 추천이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추천을 한다는 것은 이 고객이 좋아할 것이라고 예측된 상품을 고객들한테 들이미는 거죠. 이 고객들이 과거에 어떤 상품을 샀고 이 상품을 좋아했는지 싫어했는지 이 상품을 얼마나 봤는지 이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고객들의 취향에 적합할 것으로 예측된 상품을 추천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마트에 중년 남성이 뛰어들어와서 화를 냅니다. 아니 누가 내 딸한테 이런 걸 보낸 거야? 라고 해서 봤더니 다른 고등학생인데 임산부들한테 보내는 신생아 의료 할인 쿠폰이 들어있었던 거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래서 사과를 하고 또다시 사과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중년 남성이 말하기를 사실은 우리 딸이 임신 3개월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회사에서 무엇을 했느냐? 고객들의 임신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 겁니다. 사실 임산부는 상당히 매력적인 고객입니다. 임신용품도 많지만 출산 후에 수많은 육아용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 기업은 과거에 임산부들이 언제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고객의 임신 여부를 맞히는 모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중년 남성의 딸도 이 예측 모델을 비껴갈 수 없었던 것이죠. 마케팅뿐만이 아닙니다. 제조 공장에서는 공장에는 모든 설비에 센서를 붙여서 이 설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합니다. 이 상태를 바탕으로 이 기계가 오늘 고장날 확률이 얼마인지, 일주일 내에 고장날 확률이 얼마인지를 예측을 해서 미리 고장이 나기 전에 사전에 정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기업들이 AI를 이용해서 채용을 한다는 말도 많이 들리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미
채용한 사원들의 업무 성과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이 사원들이 과거에 신입사원으로 지원을 했을 때 썼었던 자기소개서라든가 역량기술서들, 이 두 가지 관계를 학습시켜서 어떤 내용이 있는, 어떤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것을 맞출 수 있는 모델을 만든 거죠. 그리고 신입사원들의 자기소개서나 역량기술서를 입력을 하면 아, 일을 잘할 친구구나, 못할 친구구나 라는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퇴사 예측도 가능합니다. 조만간 우리 회사를 도망갈 사원이 누구인지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도 되는 사원이면 그냥 놔두고 도망가면 안 되는 인재 같은 경우는 연봉 협상을 해서 미리 이탈을 방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이 적용된 수많은 서비스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에 어떤 연예인이 입고 나온 옷이 너무 마음에 든다. 예전에는 인터넷으로 열심히 찾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냥 사진을 찍고 앱에다가 넣으면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어떤 제품인지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이미지 인식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것이죠. 뭐 네이버 렌즈, 구글 렌즈, 빅스비 비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모두 이 이미지 인식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것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고요. 기계에게 시각을 부여한 것이죠. 요즘 인공지능 스피커를 들이고 있는 집들이 많아졌는데요. 저희 집에도 3개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노래를 듣기도 하고 동화를 듣기도 하고 내일 급식 메뉴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저는 카카오 택시를 부를 때 스피커에다가 얘기를 해서 집 앞으로 택시를 부르기도 하죠. 음성 인식 딥러닝 기술이 활용된 겁니다. 기계에게 청각을 부여한 거죠. 책을 읽어주는 오디오북도 요새 많습니다. 네이버 오디오북에 보면 유인나 씨가 장편소설 데미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줍니다. 그렇다고 직접 다 읽은 것이냐? 물론 아니죠. 유인나 씨가 진행했던 라디오에서 유인나 씨의 억양, 호흡, 세기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한 다음에 텍스트와 함께 합성을 한 겁니다. 기계에게 입 또는 성대를 부여한 것이죠. 음성 합성 딥러닝 기술입니다. 요즘 지겹도록 듣는 말들인데요. 그리고 물론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거 보면 무슨 관계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빅데이터 하면 그냥 SNS 데이터 같은 온라인 데이터를 주로 떠올리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더 많은 데이터, 더 중요한 데이터는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입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데이터들은 수집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집안의 전등에다가 길거리 가로등에다가 쓰레기통에다가 또는 공장의 설비에다가 센서를 붙여서 실시간으로 그 상태를 계속 수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물 인터넷이죠. 다시 얘기하면 사물 인터넷은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도구입니다. 그럼 수집된 빅데이터는 어디로 가느냐? 구름 속 어딘가 클라우드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클라우드 하면 뭐 네이버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처럼 개인용 스토리지 서비스를 떠올리기 때문에 그냥 뭐 웹하드랑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장소뿐만 아니라 서버, 소프트웨어, 모든 컴퓨팅 자원을 클라우드에서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또 클라우드죠. 클라우드에 모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물 인터넷으로 수집된 빅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이동이 돼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 겁니다.